서가 명가. 오늘은 이제 좀 파동과 소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우선 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시간에 대해서 뭐 다들 시계를 갖고 계시고, 요즘 현대 생활에서 시간을 무시하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좀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1년은 이제 계절이 돌아오는 시간으로 1년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봄에서 봄, 뭐 여름에서 여름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건 사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1년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달이라는 것은 이제 달의 모양이, 달 하나겠죠. 하나의 달이니까 달의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라는 것은 이제 태양이 한 바퀴 도는 시간, 또는 이제 지구가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뭐 그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 또는 뭐 해가 중천에 떠오르을 때 그 다음에 또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 이제 우리의 지구의 자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시간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것도 이거는 하루를 24조각을 냈어요. 24시간이라고. 그럼 왜 또 24조각이나 냈을까? 제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옛날 이집트에서 낮 시간을 10개로 나눴답니다. 십진법이니까. 이 사람 손가락 10개니까 하나, 둘, 셋, 넷에서 10개로 나눴답니다. 낮 시간을 10개로 나누고 보니까 밤이 황혼이, 아침에 해 뜰 때쯤이 한 1시간, 해가 질 때 어둑어둑할 때가 1시간, 그 1시간 치고, 그 다음에 밤이 한 12시간 되더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24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정확한 썰은 정확하게 문서에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강 추적을 해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낮 시간을 10개로 나눈 시간을 이제 우리가 1시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 또는 태양이 중천에서 그 다음 중천까지 올 때 이 시간을 24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1시간으로 해서 지금 1시간 살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분이라는 것은 이 1시간이 너무 기니까 60등분을 하는 거죠. 이게 왜 60등분이냐? 이건 또 이제 바빌로니아 시작을 했는데,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60진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1초는 또 이 1분에 60등분 해가지고 이집트 또는 바빌로니아 이런 식으로 그 중동 지방에, 또는 아프리카 그 지방에서 옛날에 생활하면서 시간을 나눴던 습관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오고 있고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시간을 측정하는 거를, 그래서 이걸 언제를 알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서양, 사실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그 옛날 성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해시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바늘이 막대에 꽂혀 있고, 여기 이렇게 선이 막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이제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었죠. 앙부일구. 그래서 이 침이 비치는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알 수 있는데, 태양이 없을 때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물시계를 또 서양에서는 이런 걸 또 많이 썼죠. 그래서 모래시계.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시계라는 걸로 측정을 해왔습니다. 해시계, 물시계.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위치라는 게, 여기는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특히 이제 외국에 여행 가시면은, 또는 모르는 동네 가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물론 요즘은 이거 하나 들고 가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가시면은 길도 다 찾아주고, 지하철 다 안내해주고, 버스 안내해주고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고민을 했죠. 지구상에 있는 위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지구는 이제 동그란 지구, 이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 시대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은,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위선이라 그러죠. 위도라 그러고, 이걸 경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위선은 그 남북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평행하게 그은 선을 위선이라 그러는데, 북위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북극에 가면 90도가 되고, 남쪽으로는 남이 0도에서 90도까지 가는 게 이제 이게 위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구상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이제 위도가 되고, 거기서 이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연결한 이 선을 이제 경선이라 그러죠. 경도라 그러면 이제 동경 0도에서부터 180도, 또는 서경 0도에서 180도. 물론 지금 현재
영도의 기준은 영국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선이지만은 어쨌거나 이거 뭐 지구에서 이미 아무나 아무데나 이렇게 기준선 하나 그어놓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뭐 쭉 가서 180도, 뭐 180도에서 동경이냐 서경이냐 이거를 따지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나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는 뭐 무전기에 있어가지고 휴대전화에 되고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나 여기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도대체 이 지구상의 임의 위치에서 아무 위치에서 이 위도와 경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게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기 시작하부터입니다. 땅으로 다닐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바다 항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 망망대해를 나오고 나면 도대체 위치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위도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는 거죠. 여기 북쪽으로 쭉 날아간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점에서 이걸 지평선이라고 그럽니다. 지평선을 기준으로 북극성의 이 고도라는 거죠. 제가 이 북쪽을 봤을 때 북극성이 어느 정도 떠 있는지 이 각도를 측정을 하면은 요거를 측정하면 요게 바로 위도가 되는 거예요. 위도는 북극성의 고도입니다. 그래서 위도 측정은 이거는 뭐 옛날 고대 사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쪽에는 북극성은 없지만 남십자성이라든지 뭐 어떤 별들이 있으니까요. 또 그 별을 기준으로 또 측정을 하면은 남쪽에서도 위도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북극성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골치 아픈 게 이제 경도 측정이에요. 동서로 어떻게 가 있느냐. 이 문제가 북극성은 그나마 북쪽에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북극에만 있으니까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다른 별의 위치는 계속 변합니다.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뭐 다시 또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저녁에 본 별 모양하고 새벽에 보는 별 모양하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뱃사람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골칫거리냐면 1707년도에 이때 실리 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전함 4척이 다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50명이 다 죽어버렸는데요. 이게 폭풍우 속에서 위치를 잘못 잡은 거예요. 대서양 쪽에서 도보해부로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은 들으시고 사이를 한가운데를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좀 북쪽으로 치우치면서 저기 섬에다 부딪혀버린 거죠. 뭐 폭풍이니까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실리 섬에다 암초에 부딪히면서 그냥 침몰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나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뭐 바다로 계속 나가려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경도법이라는 것을 법을 만듭니다. 영국 의회에서 1714년도에 법을 만드는데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그 당시 2만 파운드 상금을 주겠다라고 상금을 내 겁니다.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1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기 전함 4척하고 그 1550명 그 생명을 생각하면은 이거 돈도 뭐 얼마 안 되는 돈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1714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상금을 줄 테니까 좀 개발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대강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지구를 북쪽에서 내려봤습니다. 북극에서 지구가 여기 있으면은 북쪽 하늘에서 제가 이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뭐 런던을 기준으로 하지요. 뭐 지금 어차피 저기 뭐 다 기준선이 런던으로 되어 있으니까 런던에 이제 어떤 별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보니까 0시에 밤 12시에 정남쪽에 동서남북은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거는 뭐 나침반을 쓰시든지 정남쪽에 0시에 어떤 별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구는 이렇게 계속 자전을 하고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시간 뒤가 지나면은 이 선 그어놓은 것이 사실로 1시간 클 째각인데 1시간이 지나면 지구 아까 요 영국 그 선이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15도 꺾입니다. 자, 그러면은 1시간 뒤에 여기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끝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같은 별이 정남쪽에 있으라고 생각할 거예요. 런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지금은 남쪽이 이쪽 방향이 돼버리니까 이게 남쪽이 아니겠죠. 남쪽에 서쪽으로 더 치우쳐 버립니다. 이제 별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끝에 있는 사람들은 별이 이제 남쪽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런던은 이제 점점 더 멀어집니다. 2시간 뒤 지나면은 이 바다에 있는 바다 위에 있던 어떤 배에 있던
선원이 그 별을 보면은 그때 자기가 이제 항상 정남쪽에, 이 별이 정남쪽에 있는 것처럼 볼 겁니다. 그다음에 런던에서는 서쪽으로 이제 30도 떨어진 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별을 내가 볼 수 있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런던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기준점의 시간을. 여기 떠 있는 배에서 별이 남쪽에서 보였어요. 남쪽에 보였어요. 저 별이 남쪽에 보였어요. 근데 지금 런던은 몇 시일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을 알면, 그러면은 이게 내가 뭐 2시간이구나. 2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런던에서, 런던 이 기준선에서 내가 30도 벌어졌구나. 뭐 15도 벌어졌구나. 또는 뭐 심지어는 15시간 벌어졌구나. 서울에서는 이게, 또는 동경에서는 15시간 뒤에 같은 별이 정남쪽에 옵니다. 런던하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도를 측정하는 것, 지구상의 위치를 측정하는 문제가 시간을 측정하는 문제와 같아 버리는 거죠. 다만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 런던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기준점에. 우리 집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집에서 배 타고 떠났는데 집에 몇 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계를 2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시계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집의 시계하고 맞춰가 놓고 그걸 이제 배에 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옛날에는 그 기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어디서도 런던의 시각 또는 기준점의 시각을 알 수 있으면 별의 위치를 보고 경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시계가 이게 관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시계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째깍째깍 1초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그냥 이렇게 그 맥박으로 측정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1초를 항상 1초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이겁니다. 추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 이제 벽시 같은 거 보면 추가 계속 흔들리면서 이게 1초, 2초 이렇게 세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추가 흔들리면서 이거를 1초, 2초 하는데 이거 이제 단진자로 부르는데, 뭐 유명한 이런 게 있죠. 뭐 갈릴레오가 이게 피사 성당인데, 피사 성당에 어릴 때입니다. 피사 성당에 가서 어린애가 피사 성당에 가니까 지루했겠죠. 뭐 여기서는 뭐라 이렇게 설교를 했을 테고 지루하니까 여기는 샹들리에, 요거를 이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갈릴레오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샹들리에가 뭐 바람이 불었는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흔들. 재미를 느껴가지고는 이게 흔들리는데 몇 초나 걸리느냐, 이걸 측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이제 맥박으로. 그런데 이게 살살 흔들릴 때나 크게 흔들릴 때나 시간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갈릴레오가. 그래서 이제 이 추가 흔들리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아마 시계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 이제 기술력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추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한번 갔다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일정합니다. 단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실에다가 이렇게 추를 갖다 매놓은 것밖에 없죠. 자, 여기서 주기라는 것을 말을 이야기하는데, 주기,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주기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요거는 같은 운동이 반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번 갔다가 오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뭐 중간에서 출발하면은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오는 데 걸리는 시간. 요거를 이제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진동수라는 말을 또 씁니다. 요거 이제 주파수라고도 말을 하죠. 이제 주파수가 좀 더 눈에, 귀에 익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이 주기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 갔다 오는데 1초 걸렸다. 그러면은 진동수는 1회라 그러죠. 초당 1회니까 1. 그 다음에 뭐 주기가 한 번 갔다 오는데 2초 걸렸다. 그러면 진동수는 1초에는 반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라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진동수가 2분의 1 진동수는 잘 안 쓰고, 만약에 주기가 뭐 0.5초였다. 뭐 반 초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1초에 2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진동수를 2이라 그러죠. 2번. 그래서 뭐 진동수가 60번이라 그러면은, 사실 여기 이제 우리 교류 전류가 60번에 진동한다는 60번이라는 것은 이게 1초에 60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뭐 100번 그러면 10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동수라는 것은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자, 그런데 이 단진자의 경우는 이것도 사실 갈릴레오가 알아낸 거예요. 갈릴레오가 또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실험실에 가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주기의 제곱을 하니까 실의 길이하고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실의 주기를, 예를 들어 실의 길이를 4배 하니까
주기가 2배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1초에서 2초가 되면은 주기가 2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의 길이는 4배가 돼야 됩니다. 또는 뭐 3초가 되게 하려면 9배가 돼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의 제곱은 시력의 비례.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실이 길면 길수록 주기가 길어져요. 주기가 길어지면 같은 운동이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실제 혹시 만약에 정말 무인도에서 시간을 재고 싶으시면 한 25cm짜리 실에다가 줄을 매다시면 한 1초 정도가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1초, 2초 측정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럼 여기다가 뭐를 매다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달라지면 어떡하느냐? 추의 무게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1kg를 달든 2kg를 달든 3kg를 달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진자의 주기는 항상 일정하고, 그런데 지구의 중력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1초짜리 벽시계를 달에다 들고 가면 1초가 안 나옵니다. 그때는 이게 1초가 아니라 한 2초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벽시계를 어디 우주여행할 때 들고 가서 벽시계를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구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배에 실으면은 배가 흔들리면은 시간이 계속 틀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 단진자는 뭐 굉장히 간단한데, 추는 간단한데 이거를 배에 싣고 폭풍우를 이기면서 다니면서 집에 있는 시계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정말 좀 어려운 일이고, 자,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이 용수철 진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용수철에다가 추를 매달아 놓은 건데, 용수철 진자도 이 주기는 일정합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흔들나 적게 흔드나 용수철 진자도 주기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수철 진자는 시계에 이용하기가 꽤 편리해요. 이것도 뭐 굳이 또 좀 수학을 말씀드리면 주기의 제곱은, 아까 좀 주기의 제곱은 추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걸 무게를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수철 색이 반비례합니다. 용수철을 얼마나 강한 걸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 두 개를 잘 조절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중력과는 무관합니다. 이건 내가 용수철 진자를, 내가 지구에서 용수철 진자를 가지고 주기를 1초짜리를 세나, 달에 가서 1초짜리를 세나, 우주에 가서 무중력 상태에 가서 1초짜리를 세나,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1초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줄 진자 이거는 제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좀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은 용수철을 내가 세력을 안 쓰고 추를 바꾸지 않는 한 요것만 이렇게 맞춰 놓으면 항상 일정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방향에 따라 무관합니다. 이렇게 용수철을 해서 1초, 이것도 1초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뒤집을 수 없지만 뒤집어서 이렇게 흔들어도 1초가 되고, 옆으로 해도 1초, 기울여도 1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에 쓰기가 꽤 편리한 거죠. 아까 이 줄진자는 이거 배가 흔들거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녀석은 배가 흔들거려도 뭐 어느 방향으로 있더라도 항상 1초가 나오니까 배에다가 이거를 쓰기가 편한 거죠. 그 용수철의 방향에 전혀 무관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만 파운드 상금을 받기 위해서 존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시계를 처음에는 이렇게 안 붙였는데, 나중에 이제 경도 시계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시계라서. 똑같은 원리가 요즘 손목시계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목시계 안에. 뭐 이제 보시면은 손목시계, 물론 뭐 전자시계로 나오는 거 말고 이제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안을 이제 들여다 보시면은 여기서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손목시계 안에서 흔들리는 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여기 태엽이 있습니다. 이 태엽이 용수철입니다. 이제는 용수철 연결돼 가지고 이 녀석이 이 태엽 용수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진동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시계를 시계가 1초, 2초, 3초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목시계 안에도 이 용수철 진자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용수철 진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아무리 흔들더라도 용수철 진자는 항상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을 유지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왜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만 놔두면은 이것도 아까 보셨지만 용수철 진자 흔들면은 점점 흔들어서 그냥 0으로 다시 이렇게 서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계를 측정 못 하니까 이 큰 태엽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흔들리도록 옆에서 이제 쳐주는 거죠. 계속 흔들리도록. 그러면은 이게 계속 흔들리면서 1초, 2초 시간을 잴 수 있고,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제 이게 진동이라는 거죠. 이게 흔들리는 게 진동입니다. 진동인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주기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진동이라는 것은 흔들리기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주기 운동, 주기적으로 어떤 운동이 반복되는 걸 주기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보면 사실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주기 운동입니다. 주기 운동이 아닌 건 우리 기억에 남지 않아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이니까. 되게 우리 기억에 남고 우리가 오래 보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기 운동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구의 자전, 공전, 태양의 운동, 은하의 운동, 우주의 대부분의 운동 등이 주기 운동이고, 심지어는 이 물질 속을 들여다보면 물질 속의 원자들도 계속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동하기 때문에 이 주기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이 자연계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서가 명가